자, 이번에는 블락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새로운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하위 패키지 이름은 EX05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05번으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블락드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부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myBlockTest라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기에서는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랑 관련된 거죠. 하나의 객체를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같이 사용할 때 생기는 게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한순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블락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유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객체는 myClass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MC는 new myClass.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류가 나죠. myClass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여기 innerClass로 만들겠습니다. myClass. innerClass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메서드가 void sync 메서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synchronized로 메서드 동기화를 할게요. synchronized. 메서드 동기화 됐으니까 이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sysout 일단 본인이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가 지금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지를 좀 출력을 하겠습니다. thread.current thread getName 그럼 이제 어떤 스레드가 지금 이걸 호출하는지를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 그냥 약간의 표시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도 그 부분을 좀 쓸게요. 어떤 스레드가 지금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스레드가 키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테이트를 좀 체크를 할 텐데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요. 여기서 3개의 스레드를 객체에 생각할 겁니다. 자, 2번 3개의 스레드 필드 생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hread t1은 new thread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여기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thread의 set name이라고 하는 걸 따로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thread1 하게 되면 이 thread1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thread의 set name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생성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thread 이름은 thread1이라고 하는 threa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도 thread니까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요, 그냥 저기 있는 mc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sync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mc라고 하는 클래스는 객체는 myClass 타입이고 myClass 타입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동기화된 메소드 sync 메소드가 있는 거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run하게 되면 sync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 자, 나머지는 T1, T2, T3 이렇게 해서 3개의 스레드를 그냥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드 값 3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 myTest라고 하는 것은 필드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하는 거죠. 이 3개의 스레드의 객체를 만든 겁니다. 자, 이름은 좀 바꾸도록 할게요. 스레드 1, 2,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놈 3개는 지금 다 스타트가 된 거가 아니죠. 그냥 객체만 있단 말이죠. 그리고 3개를 한꺼번에 스타트할 수 있도록 메서드 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start all. 자, 그리고 t1.start, t2.start, t3.start. 자, 그러면 결국에는 3개의 필드가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초기화까지 다 끝난 이 3개의 필드를 자동으로 다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3개의 필드가, 3개의 스레드가 자동으로 시작되면 결국에는 3개의 스레드는 각각 sync 메서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할 테니까 3개가 동시에 동기화된 메서드에 접근하는 거겠죠. 키는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3개가 경쟁해서 키를 얻어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키가, 이 첫 번째 코드는 어떤 키가 어떤 스레드가 키를 얻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메서드를 누가 실행했는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어떤 스레드가 실행했는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ead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thread 1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스테이트인지 t1.getState
그러니까 나머지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가 지금 있는데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번, 3번.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누가 키를 얻든지 간에 지금 싱크 스레드, 어떤 스레드 하나가 싱크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는 그 순간에 전체 스레드의 스테이트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스레드가 지금 실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를 하고 나서 바로 스테이트를 얻게 되면, 스타트라고 하는 게 두 가지라서 그랬었잖아요. 스레드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런 메서드를 실행하는 기간이 있고, 스레드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러너블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러너블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약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은 앞에서 썼던 걸 그대로 쓸게요.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0.1초 정도를 썼단 말이죠. 그럼 요 0.1초 정도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싱크 메서드라고 하는 놈이 딱 스타트돼서 호출이 되는 순간에 살짝 그 스레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시작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스레드 스테이트를 호출하고 나서 바로 그냥 싱크 메서드를 멈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 지연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런어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시간 지연이면 되겠네요. 요 시간 지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 지연은 스레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건 말 그대로 이 싱크 메서드라고 하는 놈이 바로 끝나지 않게끔 런을 조금 지속시키게끔 하려고 만든 겁니다. 각각의 스테이트가 변하는지를 좀 보려고.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안 되죠. 아직 메인 메서드를 안 만들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제 메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는요, 그냥 여기 안에서 만들게요. 자, 메인 이렇게 만들고요. 자, my block 테스트라고 하는 놈을 만듭니다. my block 테스트. 지금 위에서 만든 클래스, 내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자로 만든 다음에요. 그 참조 변수에 start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단 말이죠. start al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지금 my block 테스트. 자, my block 테스트. 네, 뉴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myBlock 테스트라고 하는 MBT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서 스타트 5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엔 3개의 필드로 정의되어져 있는 3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호출될 거고, 3개가 호출되자마자 너도 나도 지금 3개가 키를 받기 위해서 싱크 메서드한테 도착할 거고, 그 중에 하나의 스레드만 키를 갖게 될 테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지금 어떤 스레드가 출력이 나왔는지, 이걸 실행했는지, 키를 잡았는지가 결과로 나올 거고, 그 순간에 나머지 스레드, 자기를 포함한 나머지 스레드의 각각의 스테이트를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가지가 나왔네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레드 1이 제일 먼저 키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3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스레드 2가 잡았습니다. 실행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레드 1이 키를 잡았으니까 스레드 1은 런어블 상태죠. 그런데 나머지 둘은 키를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블락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스레드 1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레드 3, 다시 남아있는 둘이서 경쟁하겠죠. 키를 잡기 위해서. 이번엔 3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3가 잡았으니까 이번엔 3가 런어블이고요. 2는 또 키를 못 잡았으니까 또 블락 상태입니다. 1은 아까 미리 키를 잡았으니까 이미 끝났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나머지 2개가 다 키를 한 번씩 썼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서 터미네이트 됐을 거고요. 유일하게 남은 스레드 2가 그냥 자기 혼자서 경쟁하지 않고 키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스레드 2가 런어블 상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종료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블락드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웨이팅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죠.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하위 패키지는 EX06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웨이팅이라고 쓰겠습니다. 웨이팅. 이번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건 wai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거고요. notify라고 하는 메서드도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더바 1이라고 할게요. 예제를 좀 2개를 짤 거라서 여기다가 이름을 언더바 1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언더바 1.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공유 객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데이터 박스라고 만들게요. 자, 이 데이터 박스 안에는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input 데이터는 데이터를 받아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this.data는 데이터라고 만들 거고요. 데이터를 받아다가 저기 있는 this.data라고 하는 것에다가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void output data라고 만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output data라고 하는 것은 출력만 하겠습니다. sysout. 여기다 출력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라고 쓰겠습니다. 입력도 같이 쓸까요? 입력 데이터라고. this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입력 데이터라고 쓰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여기 지금 보이드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두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크 데이터, 하나는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력 데이터 집어넣어주면 그걸 내 필드에다 집어넣는 거고, 아웃풋 데이터는 그 필드 값을 그대로 그냥 출력해 주는 겁니다. 결국엔 입력 기능, 출력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데이터 박스는 new 데이터 박스 라고 만들 거고요. 자, thread 1, thread T1은 new thread.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run이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 메서드 안에서는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건데 두 개가. 일단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9까지 10개의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i는 9까지 i++ 시킬 겁니다. 그럼 아웃 바퀴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 박스 input 데이터.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스레드 하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스레드 하나는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만 출력하는 거죠. 그럼 스레드 2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번에는요, 아웃풋 데이터만을 출력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웃풋 데이터를 출력하겠습니다. 아웃풋 데이터. 자, 외계 변수는 없고요. 자, 그럼 지금 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두 개의 스레드가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메서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이 객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스레드는 시작하자마자 inp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 데이터에다가 입력한 값을 출력하고자 하는데,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가 써지는 순간에 갑자기 또 읽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동시에 어떤 값을 써라 또는 어떤 값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명령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패러렐리즘, 정말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엔 특히나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메서드 동기화 또는 블록 동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싱크로나이즈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가서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동시에 하나는 인풋, 하나는 아웃풋을 출력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 얘네들은 동기화됐기 때문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this라고 하는 키로 동시에 같은 키로 동기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키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 하나가 인풋을 쓸 때는 누군가 하나는 아웃풋을 못 쓴다는 소리죠. 누군가 하나가 아웃풋을 쓸 때는 누군가 하나는 인풋을 쓰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출력이 일어나거나 또는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 입력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결국에는 저장 공간 하나라고 하더라도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고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고가 될 것처럼 보여요. 이 코드 자체가. 지금 얘는 wait, notify 쓰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메인 메서드를 스타트를 안 시켰네요. 자, t1.start
t2.start.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과가 하나 집어넣고 하나가 나오고 하나 집어넣고 하나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금 입력 데이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출력이 그제서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을 가지고 오고 또 마찬가지로 출력이 무려 입력은 한 번도 실행 안 되고 출력이 이만큼이나 호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입력이 다음 데이터를 집어넣고 다시 입력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인풋 하나 집어넣고 아웃풋 꺼내고 다시 말해서 인풋 하나 실행시키고 아웃풋 실행시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만큼이 동기화가 됐다 그랬었잖아요. 키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총 10번을 실행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키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아웃풋 데이터 T2라고 하는 놈은 바깥에서 기다리니까 블럭 상태가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레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키를 딱 반납하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키를 내가 썼으니까 그 다음에 넣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두 놈이 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이놈과 이놈이 키를 놓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싸움에서 입력 데이터가 이겨서 얘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 또 이긴 겁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 또 이긴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화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한 번 쓴 키가 반납되면 또다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wait notify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예제는 wait notify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더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wait notify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데이터 공간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나는 결국에는 입력 하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을 쓰고 그 출력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웃풋 데이터가 돌고 그 다음에 입력 한 번, 출력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wait notify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만 추가를 해볼게요. 하위 패키지로 EX07번을 만들 거고요. 위에 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2번으로.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예제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 예제를 가지고 여기서 wait notify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ynchronized라고 하는 블럭 안에서만 wait notify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synchronized 블럭이니까 여기 안에서만 wait notify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필드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boolean이라고 하는 놈을 쓸 겁니다. 그리고 is empty라고 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true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emp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어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럼 데이터에 지금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상태를 그냥 is empty,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가 데이터를 꽝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간 거니까 이제는 is empty가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자, 내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럼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제일 먼저 뭐 체크할 거냐면 여기서 is empty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겁니다. 자, is empty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비어있지 않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죠? 이건 is empty는 비어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여기 not을 붙였으니까 얘는 비어있지 않으면 이란 소리입니다. 비어있지 않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꺼내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is empty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인풋이 실행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됩니까? wait. 다시 말해서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요, 더 이상 실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실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꺼내가기 전까지는 얘는 일단 상황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wait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try catch로 interrupt exception으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try catch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용은 처리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wait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 한 거라고요?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웨이팅 상태에 빠져라. 이건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죠. 스테이트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구장창 노티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날 깨워주기 전까지는 얼음하고 있다고요. 얼음 땡 게임에서 얼음하고 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비어있으면 이제 동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empty라고 하는 놈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코드가 결국엔 들어간 겁니다. 앞에에서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웨이트 상태에 빠지는 거고, 만약에 비어있으면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isEmpty를 false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가 true니까 첫 번째 거는 무조건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처음에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놈이 처음 동작할 거고, 그 다음에 isEmpty는 false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이 true인 상태에서 output 데이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output 데이터는 반대겠죠. 만약에 얘가 비어있으면 데이터를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동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wait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wait라고 하는 것을 호출한다는 소리는 이 상태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겠다는 소리죠. 언제까지? 얘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처음 초기 값이 true니까 얘는 시작하자마자 웨이팅에 빠질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동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동기화 메서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동기화 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키가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이 스레드도 아웃풋 데이터라고 하는 이 스레드도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웃풋이 먼저 이 키를 가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empty가 false이기 때문에 여기서 wait가 된단 말이죠. wait가 되면 키는 다 자동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인풋 데이터가 처음 경쟁에 졌다고 하더라도 키는 결국에는 인풋 데이터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는 동안 아웃풋은 키를 먼저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슨 상태에 있는 겁니까? 웨이트 상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isEmpty를 false로 넣었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추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반대편 쪽은 자고 있을 테니까 그놈을 뭐 해야 돼요? notify로 깨워야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wait, isEmpty, false, notify 이 세 줄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notify 해서 얘가 깼어. 깼으면 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그 다음서부터 쭉 호출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읽어도 된다는 소리네. isEmpty라고 하는 놈이 값이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러면 데이터에 값이 들어갔으니까 isEmpty라고 하는 값은 더 이상 false가 아니죠. 이게 true라고 바꿔줘야 될 거고요. 출력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는 얘가 데이터를 꺼낸 시점에서는 반대쪽 인풋 데이터는 분명히 자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tify라고 해가지고 상대편을 깨워주는 거죠. 결국엔 둘이서 얼음땡 놀이 하는 겁니다. 둘이서 얼음땡 놀이.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얘는 먼저 시작하자마자 얘는 초기 값이 true니까 시작하자마자 얘가 얼음하고 얼려 있습니다. 그럼 얘는 데이터를 쭉 집어넣은 다음에 땡 해준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깬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얼음으로 들어간 거겠죠. 자기는 그 다음으로 돌면서 empty 값을 바꿨으니까 자기가 얼음으로 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땡 됐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하다가 자고 있는 이놈을 땡 한 다음에 자기는 돌아와서 다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한 번씩 얼음땡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코드가 결국엔 앞에 있는 코드, wait notify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서 얼음땡, 그러니까 wait notify 이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내가 0부터 8까지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고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고 이렇게 동작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단순히 동기화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이전 예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집어넣고 하나 받으려면 wait와 notify라고 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